운동 경기부 선수들의 숙소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것도 어렵다는데 도 소유의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충북의 순유입 인구가 최근 5년 동안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청년 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해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끝에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쌀값 안정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큽니다.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을 김인중 농림부 차관과의 대담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충주 목계나루 일대에서 목계 벼신제가 4년 만에 개최됩니다. 장관을 이룬 유채꽃밭의 풍경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도청에는 현재 유도와 펜싱, 카누 등 5개의 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올림픽과 전국체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왔지만 선수들이 생활하는 숙소 여건은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도청 볼링팀의 합숙소입니다. 여자 선수 4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벽지는 뜯겨져 있습니다. 남자 카누 선수 9명이 합숙하는 곳은 장판과 유리창이 변색됐고 펜싱팀 숙소도 주방 형광 등이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도배는 물론 리모델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관리 예산은 턱없이 적어 매번 수도나 가전제품의 수리만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1년에 한 5, 600만 원 수준에서 6개 숙소를 소규모 관리를 해왔거든요. 소규모 수선 위주로. 앞으로는 선수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저희가 좀 숙소 환경 개선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북도청 소속의 운동경기부는 현재 5개 팀, 6곳의 숙소 중 3곳은 지어진 지 3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신축 건물로의 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 때문에 충청북도 소유의 기존 건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청 인근에 위치한 행정부지사의 관사. 이곳의 경우 직장 어린이집으로 활용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관사 규모가 한 66평 정도가 됩니다. 이 해당 건물을 운동경기부 일부 숙소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충북도청 운동경기부는 지난 3년 동안 전국체전에서 4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준수한 성적을 거둬왔습니다. 선수단이 운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신속한 거주 환경 개선이 절실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가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충북은 순유입 인구가 다소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충북의 인구 자연 감소는 올해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7,4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30명과 비교해 8.9%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사망자는 14,106명으로 2016년 이후 줄곧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00명 정도 자연 증가했던 충북 인구는 2018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에 진입했고 지난해 충북 인구의 자연 감소분은 6,6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충북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 전담티까지 꾸려 전입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총 전입 인구는 54,893명으로 총 전출 인구보다 485명 많았습니다. 다만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유입 인구는 지난 2019년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는 20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인구는 최근 5년간 1,643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청년들의 충북을 탈출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의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놀 수 있는 문화시설 같은 거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저희가 뭔가 졸업을 하고 나서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좀 서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또 예전부터 문제였던 거 경력적인 단절이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하면서 육아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렇고 요 충북 지역도 그렇고
이렇게 청년들은 충북을 떠나고 있지만 50세에서 64세 중장년층 인구 순유입 현상은 두드러졌습니다. 젊은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역 경쟁력 약화와 이에 따른 지역 소멸의 위기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CJEB 김세희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충북형 출산 육아 수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가 대상으로 올해는 첫 해 300만 원을 시작으로 만 4세까지 1인당 총 1,000만 원을 연차별로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1회차 출산 육아 수당은 아동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 주택 매매 거래가 2,000건대를 회복하며 거래 절벽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2,380건으로 전달보다 26% 증가했습니다. 충북 주택 매매 거래 건수가 2,000건을 웃돈 건 지난해 6월 이후 9달 만으로 저가 매물이 많이 소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세종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본격 운영입니다.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 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소아 청소년 응급 환자를 위한 전용 시설입니다. 감염병 환자를 위한 음압격리병상과 일반 격리병상은 물론 일반 성인 응급실과 구분돼 별도로 운영됩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소아 응급 환자 진료를 위한 인공호흡기 등 필수 의료 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소아 응급 환자를 진료할 전담 전문의 6명, 간호사 10명 등 의료진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소아 전문 응급실과 의료진, 소아 연령에 맞는 의료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종 충남대병원이 지정되면서 소아 청소년에게 특화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장애인의 날 무료 이벤트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세종 누리콜 무료 운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무료 운행 이벤트는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실현 가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것으로 임직원들이 승하차 도우미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틀 전에 예약을 했는데 지금 여기도 당일 예약이거든요. 그러면 부르면 30분 이내에 차가 와요. 잘 태워다 줘. 세종 누리콜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콜택시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만 운영됐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새벽 시간대를 포함한 연중 무휴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세종도시교통공사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800억 예산 확보 효과 세종시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 의원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세입 기반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 비율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 왔는데요. 세종시는 연평균 209억 원, 세종시교육청은 59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왔는데 올해가 재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된 겁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세종시는 아직 성장하고 있는 도시에다 다양한 행정과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재정특례 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7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해 8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이었습니다. 충주시 목계나루에 유채꽃이 만개하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맞춰 목계 별신제가 내일부터 열리는데요. 이윤영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충주 목계나루를 따라 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강바람에 한들거리며 노란 물결을 이룹니다. 8만 제곱미터의 넓은 들녘에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꾼 유채꽃들의 향연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청주 근처에 이렇게 유채꽃밭이 크게 있는 걸 몰랐거든요. 오늘 처음 왔는데 되게 넓고 주변 풍경도 좋고 되게 좋았어요. 봄나들이 나온 가족과 연인들은 추억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유채꽃 사이사이로 행복한 순간들을 카메라에 가득 담아봅니다. 청주 딸 때문에 왔는데 딸이 유채꽃이 너무 예쁘게 폈다고 해서 와보니 너무 정말 환상적으로 예쁘게 폈네요. 너무 행복해요. 흐드러진 유채꽃과 함께 목계 별신제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서울과 중원지방을 잇는 대표적 내륙 항구였던 목계나루. 험한 뱃길의 무사 안녕과 지역의 번영을 기원하며 마을 수호신에게 올리던 목계 별신제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별신굿을 비롯해 메인 행사인 동서편 줄다리기, 목계 뱃소리 재연과 전통 민속놀이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관광객분들을 많이 모셔서 우리 엄정면의 자랑도 하고 우리 엄정면 목계의 그 별신제라는 것을 홍보하는데 아주 많은 그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채꽃과 함께하는 목계 별신제는 주말인 내일부터 이틀간 충주시 엄정면 목계나루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충주시를 방문해 이스라엘 관광객 버스 사고 직후 충주시의 신속한 대처와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조기령 충주시장과 만나 사고 당시 통역 지원과 병원 전담 직원 배치 등 세심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키바토르 대사는 수완보 버스 사고 현장과 원주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반기문 마라톤 대회가 4년 만에 개최됩니다. 음성군은 오는 30일 마라톤 동호인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7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등 4개 코스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각종 이벤트와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반기문 총장 내외가 직접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쌀이 필요한 양보다 더 생산되거나 아니면 쌀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인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끝에 결국 국회에서 부결됐죠. 하지만 쌀값 안정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김인중 농림부 차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쌀값 안정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부가 지난번에 이제 양곡관리법 이 제의가 부결이 되면서 이제 발표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제 정치 쟁점화됐던 가장 큰 이유가 쌀값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번 수확기에는 쌀값이 80kg당 한 20만 원 수준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올해 이제 전략상목 직불제라는 걸 새로 도입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벼재배 면적을 감축을 하고 그래서 적정 생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적정 생산을 유도를 해도 또 작황이 좋으면 또 과잉 생산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확기 즈음에 좀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시장 격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쌀값은 한 20만 원 정도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직불금과 관련해서 현재 한 2조 8천억 원 수준인데 그걸 내년도에는 3조 원 수준 그리고 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두 가지 내용이 핵심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이 농업 직불제 예산 확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이 직불제 확대 방안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은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 방향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불제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직불제가 이제 공익직불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공익직불제는 대부분의 농가가 대상이 되는 그런 기본직불제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농가가 선택해서 하는 그런 선택직불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본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중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또 중소규모 농가 중심의 직불제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요. 또 선택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도입한 그 전략작물 직불제라든지 아니면 탄소 중립 직불제라든지 은퇴농 고령 직불제라든지 이런 직불제들을 새로 도입을 해서 좀 선택의 폭을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1,000원의 아침밥이 네. 요즘에 네. 화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북 대학들도 참 관심이 높은데 이게 지역 사립대들은 이 정부 지원 없이 좀 운영하기가 어려운 네,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의 이 확대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2017년부터 이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지역 대학들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참여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게 대학생 본인이 1,000원을 내면 이제 국가가 1,000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대학 측에서 한 1,000원, 1,500원 이 정도를 지원을 해서 아침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이제 그 지역 대학들은 좀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 대학의 부담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자체의 참여라든지 기업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대학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은 대학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조금은 미래에는 성장 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뭐 푸드테크라든지 그린바이오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육성하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도민들께서도 이제 점점 변해가는 농업, 변해가는 농촌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13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가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명규 경제부지사, 노동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대회와 함께 진행된 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선 노동자 부문의 효성화학 주식회사 옥산공장 이상우 씨, 노동단체는 대한산업보건협회 노조, 기업체는 주식회사 상원산업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정 의원은 오늘 열린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충북 혁신도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충청북도와 음성, 진천군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호경, 김꼬딤 의원은 민선 8기 제천 지역 홀대론을 제기하며 제천시에 대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1회 추경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열흘간의 회기를 마쳤습니다. 주식회사 에디티 이태희 회장이 오늘 청주시청을 방문해 2천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탁했습니다. 화장지, 치약, 샴푸 등 기탁된 생활용품은 장애인단체를 통해 84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청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이태희 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청년 인구가 줄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정주 여건도 좋지 못하다. 청년 유출의 이유가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것도 참 뼈아픈 대목입니다. 청년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인구 정책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오늘 CJB 8시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